자, 두 번째 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은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리카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리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3년간 속으로 짝사랑해오던 남자랑 한 달가량 썸을 타왔고, 그런 남자한테 고백받고 소원 이룬 소중한 아가씨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7월 10일 토요일 첫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주말을 제외한 주말은 오빠가 주말 교육이 있는 관계로 못 만나고, 내가 다니고 있는 국비재원 학원 수업이 오후 3시부터 수업 시작이라 이때까지 2번은 수요일 낮타임에 잠깐 같이 데이트했습니다. 첫 데이트를 시작으로 고백받은 날까지 해서 총 5번 만난 끝에 어제 오빠한테 고백을 받았습니다. 아래의 마인드들로 썸 기간 동안 데이트를 이어나갔습니다. 첫 번째, 가족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뒷담이나 불평불만하지 않기. 두 번째, 같이 있는 동안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오빠를 좋아하는 감정에 집중할 것. 두 번째 만남 때는 오빠랑 같이 아침 일찍 등산 데이트를 했습니다. 등산 중간중간 스트레칭과 운동을 했는데 PT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빠가 운동과 스트레칭에 대해 박식해서 이것저것 알려주었거든요. 같이 땀 뻘뻘 흘리면서 등산 플러스 운동을 했네요. 스트레칭과 운동을 가르쳐주면서 신체 접촉할 때마다 허락을 구하길래 따로 물어볼 거 없이 제 몸 만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전망대에서 조 부모님이랑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조 부모님이 저한테 누구냐고 했을 때 아직 썸 단계라 상당 친한 오빠라고 했습니다. 오빠는 제 조 부모님이 스트레칭 하는 것을 잠깐 지켜보더니, 어르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스트레칭은 저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하면서 조 부모님한테 스트레칭과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부모님 조 부모님 어깨를 마사지 해주었습니다. 어깨 마사지 하는 중간중간에 조 부모님은 오빠한테 오빠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오빠는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조 부모님은 오빠한테 시원하다 총각, 손맛이 좋아 하면서 칭찬해 주었습니다. 제 조 부모님한테 친절하고 세심한 모습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 부모님은 먼저 하산하셨고, 오빠랑 전반대에서 쉬면서 제가 싸온 자두와 얼린 샤이 머스켓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오빠한테 어깨 마사지도 받았고요. 오빠가 샤이 머스켓 처음 먹어본다면서 맛있다고 좋아하더라고요. 하산을 하고 카페에서 잠깐 쉬고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갔습니다. 버스를 타는 동안 오빠 어깨에 기댔습니다. 시장 한 번 둘러보고 시장에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지기 전 샤인머스켓 한 박스를 사서 오빠한테 줬습니다. 오빠한테 오빠 부모님 드리라고 사줬습니다. 제 조부모님한테 잘했던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주 토요일날 조부모님이 절 따로 부르시더니 오빠가 너무 마음에 든다, 잘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빠랑 데이트하는데 쓰라고 용돈 50만원 지어주셨습니다. 50만원 더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만남은 오빠네 강아지를 데리고 생태공원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서로 스킨십 했습니다. 같이 자전거도 타고 손잡으면서 같이 생태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이때도 등산처럼 땀 뻘뻘 흘리면서 뛰고 운동했습니다. 점심은 오빠가 사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오빠가 선수 사온 도시락인데 약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깨작깨작 먹은 게 미안하네요. 이날 오빠가 손목하고 손 마사지 해주다가 제 손목 흉터를 보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생방에서 다들 말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셔서 할부지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시스로 기계 나니까 커터칼을 잃어본 벤 흉터라고 둘러댔습니다. 네 번째 만남은 오빠가 제 소속 성당으로 찾아와서 같이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저한테 따로 연락 없이 찾아온 거라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지난번에 공원 산책하면서 오빠한테 한번 기타를 가르쳐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찾아왔냐고 하니까 그때만한 기타 가르쳐주려고 찾아왔다고 하네요. 미사가 시작하기 1시간 전에 1대1로 오빠한테 기차를 배웠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헤어지기 전 오빠가 저한테 이마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때 너무 설레고 쑥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음날까지 이마 뽀뽀 받은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그때 제 방송에도 자랑했었죠.
5번째 만남은 지난주 토요일에 해운대에서 만났습니다. 같이 손잡고 해변가를 걷고 아쿠아리움에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오빠가 더베이 퍼블릭 요트 투어를 예약해놔서 같이 요트 투어를 하면서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동백섬도 한 바퀴 산책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더베이에서 같이 야경 감상하면서 식사를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 오빠가 차 가지고 왔다고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를 타니 오빠가 작은 꽃다발을 주더니 저한테 고백했습니다. 너를 이번 달에 만나기 전까지 20대한 연애가 마진가인가 싶었고 30 넘어서 연애를 거의 포기했었어. 일이 바쁘고 나이도 나이인지라 앞으로는 연애를 못할 줄 알았거든. 너랑 같이 운동하고 같이 있는 순간순간이 너무 즐거웠어. 먼저 다가와서 나랑 취미를 같이 즐기고 맞춰 나가려는 여자는 너가 처음이었어. 3년 동안 날 생각해주고 먼저 다시 찾아줘서 고마워. 3년 동안 고생했어. 지금은 내가 널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나랑 나이 차이도 있고 나랑 다르게 넌 다 처음이라 처음에 조심스러웠어.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 하나부터 10까지 다 서툴러. 나도 처음이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할게. 너랑 잘해보고 싶어. 나랑 같이 취미도 즐기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들자. 이 고백을 받을 순간 전 잠깐 벙쪘습니다. 어릴 때 자살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살기 싫다고 손목 끄은 게 후회가 물밀듯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살아왔구나 싶었어요. 순간 전 후회 플러스 감동 때문에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오빠가 절 안아주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오빠는 사귀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빠 소속 성당에 미리 타본당 사람이 미사 참여 가능하냐고 문의와 허락을 구하고 오빠랑 오빠 소속 성당에 가서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성당에 갈 때 각자 집에 있던 옷들로 커플룩을 맞췄습니다. 전 흰 티셔츠 플러스 베이지색 롱치마, 오빠는 흰 티셔츠 플러스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나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빠네 청년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다들 저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미사가 끝나고 저랑 오빠 여동생 분이랑 오빠랑 셋이서 차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오빠랑 오빠 여동생 분이랑 이것저것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빠 여동생 분도 오빠 성당 청년부에서 같이 활동 중이었습니다. 여동생분이 오빠가 저한테 고백하기 전 오빠도 장가 좀 가자면서 본인한테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백했을 때 장소, 동선이란 거 다 여동생분이 조언해준 거였습니다. 참고로 오빠한테 형 1명, 여동생 1명 있는데 형은 결혼했고 여동생은 결혼 예정자입니다. 오빠만 유일한 미혼이에요. 미사가 끝나고 집 도착해서 오빠네 청년부 사람들이랑 줌으로 회의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와 오빠가 사귀게 된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처음엔 오빠한테 도둑놈이라고 놀렸지만 제가 오빠를 3년 짝사랑한 거에 대해서 찐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는 각자 성당에서 미사가 끝나고 오빠랑 같이 제 청년부 사람들이랑 줌으로 회의하고 이야기하기로 했는데 언니들이 어떤 주접을 부릴지 걱정이긴 하네요. 전 오빠의 어울린 여자가 되고자 오빠를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로서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다시피 하고 사비를 지불해 가면서까지 주말 교육을 받고 따로 공부를 하고 체력과 힘을 기르기 위해 운동까지 하는 자기관리와 자기개발에 철저한 오빠의 모습에 제 눈에는 정말 멋져 보입니다. 먼저 오빠를 만나기 전에는 목소리와 말투가 이쁜 여성 유튜버 분들의 목소리 톤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지금은 오빠의 목소리 톤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빠의 말투는 뭔가 지적이며 다정다감하면서 차분합니다.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오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라왔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오빠는 저랑 반대로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호탕한 여장부 같은 어머니와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한 아버지 밑에서 화목하게 자라왔습니다. 오빠가 본인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약 내가 가정을 이루더라도 아버지가 워낙 어머니와 본인과 본인 형제들한테 잘하셔서 아버지만큼 가정에 잘할 자신이 없다고 했을 정도로요. 오빠 카톡 부사들을 보니 아버지랑 같이 웃으면서 단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많더라고요. 가족끼리 여행 가서 찍은 사진들도 많았고요. 오빠 말로는 월세 대신으로 부모님한테 주 1회씩
마사지 해준다고 하네요. 부모님한테 운동도 가르쳐주고 때론 주말 교육 때 배운 것들을 해주기도 하고요. 저랑 데이트하는 중간에 오빠가 전화가 와서 오빠 아버지랑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들어보니 아버지 앞에선 세상 살갑고 애교 많은 아들이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오빠네 같은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빠랑 반대로 전 가정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풀이하고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는 어머니야 가정은 생각하지 않고 친구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빠가 맨날 친구 만나러 나돌아 다닐 때마다 아빠는 친구 많아서 저렇게 나돌아 다니는데 너는 왜 친구가 없냐 면서 면박을 주었습니다. 밖으로 나돌아 다니고 돈까지 펑펑 쓰고 다니는 아빠 때문에 부모님은 맨날 싸우십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조그마한 잘못이나 실수에도 맞기도 엄청 맞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성격이 다혈질이십니다. 이제 되돌아보니 아빠처럼 술 담배 좋아하고 나의 트라우마를 무기 삼아 엄마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대하는 안 좋은 모습들을 이어받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처럼 되지 말아야지 했지만요. 지금은 제 문제를 인지하고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가장으로서의 대우만 원하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정반대로 성격 유순하고 가정적인 남자를 원해왔고 이상형이었습니다. 연애는 꼭 하고 싶었거든요. 오빠한테 가족이랑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고 둘러대고 자세하게 터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조 부모님이랑은 사이가 좋아 가족 이야기 대신 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와 조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이쁨 받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줘야 할 애정과 사랑을 조 부모님이 주셔온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데이트를 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체력이 얼마나 저리지였는지 잘 느꼈습니다. 30대는 오빠가 20대인 저보다 체력이 훨씬 좋더라고요. 운동할 때마다 아가씨가 아저씨보다 체력이 안 좋음 어떻게 하냐고 운동했을 정도로요. 같이 즐겁게 운동해 나가면서 체력을 길러 나가려고 합니다. 오빠는 평상시에 절 아가씨라는 애칭으로 부릅니다. 오늘은 오빠 머리색인 고동색으로 염색했습니다. 전에 염색한 머리색보다 오빠의 머리색이 더 이뻐 보여서요. 저는 염색이고 오빠는 타고난 자연인이지만요. 이번 주 수요일날 커플 트레이닝복 맞추려고 쇼핑하기로 했는데 오빠가 이쁘다 잘 어울린다고 해줬으면 좋겠네요. 이제 결혼 정년기 남자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한 생각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오빠 입장에선 결혼 정년기에 연애하는 것이고 제 입장에선 첫 연애인 만큼 교제 기간 동안 모두의 입장에선 후회 없게 하고자 합니다. 가정 환경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면 애인이나 배우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고 일방적으로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빠보다 나이 거리고 가정 환경이 안 좋았어도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거고 오빠 입장에선 때론 의지와 위안이 되고 나도 오빠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닌 서로 평등하게 존중하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할 겁니다. 첫 연애라 설레임도 있지만 잘할 수 있는지 두려움도 앞서네요. 이번 경험을 통해 꿈만 꾸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번 생방 때 조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편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여자가 될 수 있는지 남자 입장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고민 사연으로 끝나네요. 네. 연애 스토리를 얘기하다 갑자기 네. 어떻게 하면 편하고 의지가 될 수 있는 여자가 될 수 있는지 남자 입장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실제 고민 내용 얼마 안 되네요. 얼마 안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고민 사연보다 어떻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가게 됐는지를 뭔가 설명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라지기님, 그 질문하는 거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지금처럼 가면 돼요. 지금처럼. 예. 예, 지금처럼 가면 됩니다.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너무 보채지만 하면 돼요. 네. 보채지 마세요. 예. 그 부모님이 하셨던 거 있잖아요. 집착하거나 보채는 거. 예, 그것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 휘말리지 않는 거. 제가 봤을 땐, 뭐, 그리고 주변 사람들 얘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리카님도 그런 부모님에 대해서 본인이 자라왔다고 했잖아요. 이게, 이런 말씀 드리면, 뭐,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가정적인 어떤 환경이라는 게 보통 자녀에게 미칩니다, 이게. 뭐 지금은 그게 안 느낄 수 있는데, 나중에 좀 오래 만나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도 그게 우려가스러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 안 드러내야 돼요. 남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연락 안 돼? 연락했잖아. 어. 이런 걸 쪼는 거야. 정말 싫죠, 여러분. 뭐, 내 애정이 식은 거야? 나 안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막 계속 막 갈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 제일 싫어요.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특히,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동료전이 아직 나이가 어리잖아요. 아, 당뇨전이 니카님이 나이가 어리잖아요. 나이가 어린 여자분들 이런 거 많이 합니다. 보통 나이 어린 남녀가 만나면, 남자가 다 받아줘요, 이런 거. 근데 나이 많은 사람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막, 보통 그런 경우 있어. 저렇게, 어머니가 그러면, 예, 나도 모르게 하는 경우. 왜 전화 안 받아? 내가 집 앞까지 찾아갈까? 그래서 만약에 뭐 전화나 카톡을 하더라도 금방 답장이 안 와도 뭐 그런갑다. 아, 이분이 바빠가지고 잠깐 전화를 못 보는갑다. 아, 나중에 물어보면 되겠지. 이렇게 좀 차분하게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좀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막 당장 뭐 내가 답장했는데 막 일십한다거나 막 그런 거 예민하게 신경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대방까지 힘들게 하는 거야. 상대방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뭐 애정이 식었네 어쩌게 하면 그 스트레스 장난 아니거든요. 그 반대 입장에서. 특히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많이 하는 증상이에요, 이게. 네네. 이해를 좀 많이 해. 특히 나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많이 해줘야 돼. 특히 근데 이게 특히 니카님한테 당부 드리는 게 보통 젊은 여자들이 이해를 못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끼리 사귀면 이해를 해줘요.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끼리. 사회생활을 겪었고 이제 성숙해졌기 때문에. 근데 나이 차이가 그러니까 남자 나이가 많은데 여자 나이 어리잖아요. 그 나이 어리 쪽에서 그 이해를 잘 안 해줘가지고 남 이제 굉장히 좀 소갈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 맞다, 맞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말자. 자, 일단 이건 세 번째로 놔두고, 첫 번째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자, 주변 사람들 얘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성당에서 다 알았단 말이에요. 사실 난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왜냐, 둘만의 얘기잖아. 사실 좀 어느 정도 사귀고 나서 돈도 길었을 때 아는 게 난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나 분명히 이 성당 사람들이 오히려 연애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분들이 도움을 주긴 했어요, 연애에. 근데 그분들이 자기들 연애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간섭질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연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연애는 철저하게 그 둘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삼자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얘기는 빠져야 돼요. 근데 이 성당이라는 곳이 절대 그런 곳이 될 수가 없다는 걸 다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성당에서 뭐 오빠에 대해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연예인 이런 얘기 그냥 솔직히 안 들으셔도 돼요. 그분들 도움 안 줘. 방해만 돼. 개인적으로 이런 것 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 이게 사귀는 건 맞는데 일단 아직 관계가 돈독해진 건 아니잖아요. 이제 갓 사귀기 시작했는데 이미 성당에서 그 모든 걸 다 알아버렸어요. 특히 저 남자보다 저 여자 성도들 조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하는 말 믿지 마세요. 이 사람들 어차피 오빠란 사람은 신경 안 쓸 것 같아. 특히 니카님이 중요해요. 니카님이 오빠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고 뭐 그런 거 그냥 다 무시하세요. 그냥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경우 많아. 특히 내가 이 청년부를 정말 싫어하는 게 교회나 성당의 청년부 싫어하는 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많이 봤다고 막 굉장히 막 선 넘거나 주제넘게 막 간섭하고 참견하고 자기가 뭔가 막, 오랫동안 여기 청년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 안다는 식으로 다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교회에 잠깐 뭐 한 시간, 두 시간 얼굴 보는 게 다거든. 근데 매주마다 봤다고 안 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꼭 있습니다. 어느 성당이나 교회든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얘기는 그냥 듣지 마세요. 아예 듣는 척만 한다거나. 분명히 이걸 가지고 막 이간질 할 거예요. 이게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연애가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뭐, 동호회나, 아니면 어떤, 동호회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의 연애를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분은 지금 성당에서 청년부끼리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그 성당 안에서. 청년부라는 게 여러분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존목질과 이 오지랖, 존목질, 오지랖, 간섭질의 끝판왕이라는 거. 특히 내가 여기를 좀 굉장히 좀그 생각력 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여러분 교회나 성당은요 청년부 가면 요초입니다. 약간 결혼정보회사랑 비슷해요. 네. 종교판 결혼정보 결정사예요. 이런 말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종교판 결정사입니다. 진짜로. 어느 교회를 가든 여자가 월등하게 많아요. 그냥 과반수 넘는데도 상당하고요. 네. 특히 결혼 정년기, 결혼을 꽉 찬 홍기를 채운 사람들. 이걸 못 믿겠으면 여러분 그 시단위 큰 교회, 저 교회 한 5층 건물짜리 있죠. 그런데 청년부 오후 1시 하거든요. 거의 가입회 가보세요. 한번 시알려 보세요. 가가지고. 이번 주 일요일날 가가지고. 근데 요즘에 교회가 만들긴 하지만 마스크 방역 수칙 다 지켜가지고 오후 1시에 청년부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분들이 나도 청년부 했었거든. 나도 청년부 했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간섭질을 할 거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 예. 왜냐하면 청년부에 들어가잖아. 그럼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시키는 게 아니라 가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다 받아요. 이름만 아는 게 이름, 나이, 집 주소. 나루터리 공감하시죠? 집 주소, 연락처, 이메일 다 받습니다. 출신 학교랑 회사도 받아요. 이거 다 받는 순간 내 개인정보 신상이 다 뺏기는 거 그냥. 발목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그날 그 다음 주에 내가 모임 빠졌어요. 그럼 왜 안 났냐고 막 날라옵니다. 바로. 아니면 이런 말이에요. 막 일요일에 가잖아요. 일요일에 가면 나중에 카톡이 전화 와가지고 저 일요일날 교회 갔는데 왜 그러세요? 가면 수요일날 나와줄 수 있냐고. 수요일날 뭐 하냐고. 아 수요일요? 수요일 가야 돼요? 아 당연히 와야지. 너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또 가야 돼. 그 수요일날 가잖아요. 그 또 한 번 가면 또 매주 수요일 또 가야 돼요. 저번에 왔으니까 또 올 수 있겠네 하면서. 예. 아이 족쇄가 되는 거야 이게 족쇄가. 예, 족쇄가 되는 거야 족쇄. 물론 이런 모임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귀찮거든요 이게. 뭐 안 가면 뭐 그래가지고 빠졌으면 뭐 이런 걸 빠졌냐고 배신감 느낀다 하면서 내가 어떻게 나한테 했어. 뭐 외인도 아닌데 왜 그래 도대체. 와. 뭐 한 번 안 가기 무슨 나 무슨 어디 뭐 누구한테 해코지한 사람처럼 전과자 된 것처럼 무슨 뭐 형사도 아니고 진짜. 그 뭔가 죄 짓는 느낌이야. 한 번 안 갔는데 죄 짓는 느낌이야. 나루토리 안 그렇습니까? 뭐
교회 뭐 모임 있는데 그냥 뭐 안 갔어요. 이걸 뭐 안 가면 왜 안 간지도 얘기해야 돼. 어, 안 가면 왜 안 간지도 얘기해야 돼요. 너 왜 안 왔어? 어?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저 말부터 사연이 있어가지고 꼭 이거 얘기해줘야 됩니까? 아, 얘기해야지. 그래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지. 아, 사실 뭐 좀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야, 일 있어도 이거 뭐 얼마나 걸린다고. 이거 한번 가고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요. 야, 그거 보고 내가 진짜 혀를 내둘렀잖아. 혀를 내둘렀어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 나중에 집까지 찾아온다? 그 교회가 만약에 집 근처에 뭐 아파트나 빌라에 있다. 찾아옵니다, 여러분. 특히 무서운 게 뭔지 큰 교회에서도 무서운 게 특히 뭐 그 교회에 내가 사는 아파트 단지에 그 교회 신도가 많다. 같은 동이다 하면 나중에 찾아온다니까. 벨 눌러가지고. 아닐 것 같죠? 왜냐, 님 주소서 다 적었잖아요. 다 적었잖아. 그러면 거기 뭐 아파트에 집사분 있잖아요. 그 청년부에 우리 그 동생 있는데 자꾸 안 오네요. 뭔 일 있어서 전화도 안 받고. 아, 걔 한 번씩 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보는데? 아, 그래요? 아, 그 아파트 살아요? 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충분히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청년부를 좀 많이 안 좋게 보는 이유가 하나예요. 물론 모든 청년부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 청년부가 가진 좀 약간 굉장히 이게 보통 남자가 연락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 전부 다 여자예요. 전부 다 여자야. 예. 저렇게 왜 안 오냐고 전화 온 사람 100%다 여자예요. 남자는 없어요. 이상하게 이런 건 남자가 전화 안 와. 남자는 오는 듯 마는 듯 뭐 신경 안 써요. 보통 이런 거 전화하는 사람들 여자 청년부 모임 보통 청년부 모임 회장이 보통 여자예요. 대부분 여자예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 예. 완전 왠지 안 가면 왠지 잡으러 올 것 같아. 왠지 납치당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갑자기 왜 말을 하느냐면 분위기 사람들이 연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아마 이런 걸 물어보거든. 야, 혹시 둘이 혹시 모텔 갔니? 잤니? 어디까지 갔니? 키스는 해봤어? 잠자리 언제 가지? 이런 거 물어볼 겁니다. 특히 그게 나이 많잖아. 나이 많고 뭐 연애가 많고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여자끼리 있으면 물어본다. 여자끼리 오히려 야한 거 더 물어봐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남자보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니까요. 나중에 가면 이거 물어본다. 교회에서도 이거 안 물어볼 것 같아. 여자끼리 있으면. 여자끼리 있으면 얘기한다니까. 남자보다 더 기숙히 얘기한다니까요. 예. 그래, 이걸 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라 하든 그냥 둘만의 길만 가면 돼요. 예. 둘만의 길만. 두 분들의 그냥 두 분만 생각하면 돼요. 교회에서 뭐라 하고. 왜냐면 둘이 만나는 거지, 그분들하고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그냥 뭐, 만나다 보니까, 연애하다 보니까 거치는 사람이고, 맞잖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너무 많은 걸. 예. 그 사람한테. 뭐, 이 정도는 해주겠지. 생일이가 해주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만난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면 될 것 같아. 지금 마음이 변치 않으신 게 좋을 것 같아. 특히 여자분들은 이런 걸 당연히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통 자기가 사랑하는 척들을 뭔가 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이 중요한데, 여자분들은 보통 물질적인 걸로 이걸 기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는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뭐, 자기가 무슨 뭐 반지나 좀 금은 이런 걸 원했는데, 원했는데, 그거 안 해주면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구나.
보통 이런 걸 척도로 매기는 분들이 있어. 특히 뭐 물론 니카님 안 그러겠지만 좀 어린 여자분들이 이런 성향이 좀 강해. 좀 밖에서 돈 벌어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자기가 살아가는 어떤 척도를 선물로 아는 사람들. 음, 물론 리카님은 안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약간 좀 뭐 내가 뭐 기념일이고 한데 뭐 그런 걸 좀 서운하게 됐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해해 주시기. 저분은 또 나이가 좀 많으시니까. 그래도 리카님이 오히려 난 나은 게 요즘 여자분들 그 나이 또래 분들 대합장이 그래도 이런 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님 나이 또래 그러니까 니카님이 아직 20대 초 아닙니까? 20대 초 분들이 안 되는 게 요거예요. 요 안 되는 게 요거야. 집착 보채는 거 기본이고 팔랑기에다가 남자한테 막 물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뭔가 해달라고 하는단 말이에요. 20대 초반에.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이쁠 때니까. 가장 잘 나갈 때니까. 여자의 외모가 가장 돋보일 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그걸 무기 삼아서 이렇게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문제가 뭐냐 20대 초반 때는 이렇게 상관없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서까지 이게 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공감하시죠? 하나만 얘기하고 마실게요. 이게 20대 이렇게 해본 사람들은 30대가 돼서 안 굽히는 거야 이게. 20대 때 자기가 좀 잘난 맛에 남자들이 뭐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데 데려가지고 자기한 선물 막 비싼 거 해주고 하다 보니 거기에 이 맛들린 사람들은요 나이가 차고 자기가 주름살 생기고 어, 뭐 내세울 거 없고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는데 그 10대 때 그 환상에 취해가지고 당연히 30대 넘어갔을 때 그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게 제일 비참한 거거든요 이게. 나이가 들면 내려놔야 되는데 아 이 형님 반갑습니다 오세요.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진짜로. 왜 결정사 유튜브 보니까 매니저분도 그런 얘기 하시대. 30대가 되면 여자분들 생각보다 상상해서 많이 내려놔야 된다고. 근데 안 내려놓잖아. 안 내려놓는다니까. 막상 결정사 같은 데 가입된 사람도 뭐 안 내려놔요. 어.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썰 같은 것도 보시면 아직 안 내려놓잖아. 왜냐? 자기가 소시적 때, 가장 이뻤을 때, 그 남자들이 자기 외모 보고 대시하고 이렇게 사귀자 했을 때, 자기가 그렇게 좀 나중에 사귀고 나서 뭐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줬으니까. 나는 이게 안 좋은 건 생각해요. 이게 계속, 이게 3살보다 8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나이가 차도 이걸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런 마인드를. 그래서 처음부터 난 이런 거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리카니 축하드리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리고 좋은 연애 하시고, 오랫동안 꾸준한 사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꾸준한 사랑 하시기.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하면 별 문제 없어요. 네, 별 문제 없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좋은 얘기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사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2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